안녕하세요, 이창용 프로입니다. 오늘은 산악자전거용 클릿 신발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산악자전거 신발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뭐 다 똑같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장르가 다 다르거든요. 크로스컨트리, 그리고 올마운틴, 트레일, 다운힐 이렇게 다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장르의 특성에 맞게끔 신발들도 따로 개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XC용, 올마운틴용, 다운힐용,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겨울, 윈터용까지 신발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시마노 제품들이에요. 시마노는 저하고 올해까지 글로벌 스폰서십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운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브랜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로 각각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로스컨트리.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가장 크로스컨트리 신발 중에서는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품명은 에스파이어 XC9이라는 제품입니다. 최고의 오프로드 신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크로스컨트리는 빠른 속도로 산을 주행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페달을 밟았을 때 힘전달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밑에 바닥이 딱딱한 카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발의 무게 역시도 지금 뭐 다른 신발들보다는 엄청 가벼운 거고요. 지금 자, 무게 같은 경우는 325g, 42 사이즈의 경우 325g의 신발 무게이고, 지금 보시면은 바닥도 이제 카본인데 강성이 11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카본 강성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페달링을 했을 때 이 신발이 구부려지는 이 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힘 전달이 정말 바로 페달로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보시면은 이제 끈을 조이는 방식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보아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아 다이얼 같은 경우는 풀을 때는 다이얼을 당겨서 한 번에 신발을 벗을 수 있고요. 자, 보아 다이얼의 좋은 점은 이제 그 강도를 끈으로 조이면서 전체적으로 에피를 잡아서 발을 고정시켜 주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전체적으로 발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신어 보면은 이 외피가 이 다이얼을 조이면서 발등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감싸거든요. 그로 인해서 안에서 발이 따로 노는 현상이 적다라고 상당히 느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뒤꿈치 힐컵이라고 하죠. 힐컵도 뒤꿈치를 꽉 움켜 잡아주게끔 디자인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 페달링하면서 발을 끌어올리는 동작에서도 뒤꿈치가 이탈되는 현상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좌우 비틀림이 거의 적어요. 페달링 할 때 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카본 바닥 밑창이 전체적으로 다 카본이었었는데, 지금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은 이제 고무가 덧대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페달을 뺐다가 바로 꽂지 못하고 가운데다 얹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부분이 카본이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소재다 라고 하면은 쉽게 미끄러지면서 뭐 낙차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페달에 올렸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고무 소재로 밑창에 덧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쉐린 타이어죠. 미쉐린 타이어의 그 고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립력은 뭐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제 교체형 스파이크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내고 나면은 이렇게 앞에다가 이런 흔히 뽕이라고 하는 높이가 높은 스파이크로 교체해서 혹시나 끌고 뛰어야 되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교체형 스파이크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지를 걸어 다니게 되면 또각또각하고 앞에 걸리기 때문에 잘 장착을 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엠리7이라고 써있는데 엠리700. 이 제품은 트레일과 엔듀로용으로 나왔어요. 트레일과 엔듀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렇게 XC보다는 천천히 주행을 하지만 좀 장거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운힐을 조금 더 과격하게 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리고 간혹 오르막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밑면이 크로스컨트리용 신발과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크로스컨트리용 신발은 정말 뭐 없이 그냥 심플하게 쭉 빠져있는 반면에 엔듀로 트레일용 신발들은 이제 스파이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지면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그
아까 뽕 스파이크 그런 금속 재질이 아니라 미쉐린 고무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신발 밑면에 돌기가 촘촘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로스컨트리 신발에 비해서 클릿을 장착할 수 있는 곳이 조금 더 길어요, 길이가.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다운힐 장르로 갈수록 페달을 중심을 받는 게, 다운힐 장르로 갈수록 약간 뒤쪽으로 클릿 세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클릿을 장착할 수 있는 범위 역시도 뒤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관을 살펴보면은, 네, 크로스컨트리는 보아 다이얼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얘는 다이얼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 더스트 커버를 벗기게 되면은 안에 이제 이런 끈으로 고정을 하고 바깥쪽에는 이런 라쳇 버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은 다음에 끈으로 간단하게, 근데 이게 끈을 묶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보이는 이 플라스틱 부품을 이용해서 쑥 내리면은 끈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풀을 때는 이 레버를 살짝 위로 올린 다음에 쭉 당기면은 끈이 쉽게 풀어지고요. 그래서 뭐 씹고 벗고 끈을 힘들게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먼저 묶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상단부 버클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발 크기에 맞춰서 딸깍 딸깍 하고 마지막으로 흙이 튀었을 때 신발끈이 오염되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스트 커버까지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로스컨트리보다 이 유연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좌우로 비틀릴 수 있도록 한 게 시마노의 이제 토발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좌우로 신발이 비틀리도록 설계를 한 게 시마노의 토발이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우리가 라이딩을 하면서 다운힐 하다 보면은 발이 상당히 많이 비틀리게 됩니다. 근데 신발이 크로스컨트리 딱딱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흔들리면은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크로스컨트리는 크로스컨트리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엔듀로 트레일에서는 다운힐의 비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발이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토발 기술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크로스컨트리는 아웃솔 강도가 1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아웃솔 강도가 8. 네. 8로 표시가 되고 무게는 375g입니다. 크로스컨트리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발목 쪽에 이렇게 신축성 소재 네오플랜으로 약간의 커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라이딩 하면서 홈로나 이런 데 흙이 튀어서 신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해줄 수가 있고 페달링 할 때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저항은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장르가 점점점 다운힐 쪽으로 갈수록 신발의 보호 성능이 올라갑니다. 앞에 고무로 앞코를 덧대고 그 위에도 한 번 더 덧대져 있는데 자, 비교해 보시면은 보호하고 있는 영역이 조금 더 이 엔듀로 트레일 제품이 조금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제품은 다운힐입니다. 외형부터도 상당히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AM9이라는 다운힐용 신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동화처럼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더스트 커버. 아까 앞에 올마운트 엔듀로 트레일 신발에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더스트 커버가 있고 그 위에도 이제 이렇게 찍찍이 벨크로로 이렇게 끈을 한 번 더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큰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고정되는 부분이 뭐 보아 다이얼처럼 와이어 방식도 아니고 올마운틴 신발처럼 그런 간단하게 묶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정말 운동화 끈처럼 생겼어요. 끈처럼 생겨서 신은 다음에 본인의 발에 맞게끔 계속 조여주는 거죠. 자, 다운힐 같은 경우는 원래 뭐 하루 종일 신고 있는 신발이 아니라 라이딩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만 견디내면 되기 때문에 딱 그 부위에 맞게끔 신발 끈으로 최대한 강하게 밀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큰 힘을 써도 비틀림이 조금 적도록.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신발끈 매듭을 졌으면 보통 위에 있는 상단 이 벨크로 찍찍이라고 해야 하나? 네, 위에 있는 상단 스테로랩에 묶은 뭉치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더스트캡으로 다시 한 번 더 덮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행 시간이 짧기 때문에 통풍에 대한 부분은 크게 고려되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오히려 더 이제 험로를 달리다 보면 진흙 같은 경우 많이 덮이는데
오히려 방수 성능은 이런 올마운틴 신발, 엔듀로 트레일 신발보다는 더 좋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 역시도 이제 큰 스파이크들이 없습니다. 그냥 촘촘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면은 끌고 걸어 올라갈 일이 없어요. 다운힐은 산 정상에서만 빠르게 밑으로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운동화처럼 끌고 올라가고, 대신에 페달 위에 발을 올렸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페달에 닿을 수 있게끔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 복숭아뼈, 이쪽에서 봐야 되나? 네. 안쪽 복숭아뼈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높게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코너를 꺾거나 하는 과정에서 안에 크랭크암 쪽에 상당히 많이 비벼지게 되는데,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숭아 쪽에 약간 아웃솔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의 무게 같은 경우는 40 사이즈 기준으로 731g. 앞에 두 제품들에 비하면 엄청 무거운 거죠. 더구나 사이즈도 작은 건데. 731g이지만 어차피 다운힐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제약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얼마만큼 보호를 잘 해줄 수 있느냐. 고무가 덮여 있는 부분도 발등 위에까지 두툼하게 덮여 있어서 보호를 해주고, 특히나 이 옆면까지,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은 옆면도 많이 쓸리게 되거든요. 네, 이 옆면까지도 보호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무식한 자전거 신발 중에서는 가장 무식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이제 겨울용 신발입니다. 겨울 이제 지금 추워지고 있죠. 네, 추우면 자전거를 어떻게 타냐라고 하는데, 겨울은 겨울답게 겨울용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명칭은 MW7. 네. 그리고 특징을 볼까요? 네. 많은 비와 추위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네. 비와 추위,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수, 방풍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고어텍스 소재는 그만큼의 뭐 동계용 의류들로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에서 고어텍스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겨울이 되면은 발의 느낌, 모든 신체의 느낌이 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코 같은 경우도 높이까지 나가줘서 겨울에 어디 부딪힌다 라고 해도 사실 여름에 부딪히는 것보다 겨울에 부딪히는 게 더 아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호 성능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목, 상당히 다른 신발들보다 네, 발목 부분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했을 때 바람이나 눈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발목 위에까지 꼭 감싸줄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거죠. 그리고 열어볼까요? 열어보면은 마찬가지로 앞에는 이제 더스트 커버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고어텍스 소재이기 때문에 비바람,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안에는 하나의 더 찍찍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로스컨트리용 신발처럼 강하게 잡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올마운틴 신발처럼 끈을 이용한 스트랩, 그리고 내부에도 보면은 생각보다 푹신푹신하게 약간의 융이라고 해야 되나? 기모라고 해야 되나? 네, 좀 따뜻한 고어텍스라고 각인이 돼 있는 안쪽 이너폼, 네, 고어텍스라고 안쪽에 적혀 있는 이너폼이 있기 때문에 네, 고어텍스의 성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신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끈으로 덮어주고 찍찍이까지 네, 쭉 스트랩까지 조여준 다음에 그대로 전체를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주행 중에 비나 눈,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했다 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무게는 조금 무겁습니다. 40 사이즈 기준으로 832g. 네, 832g이지만 뭐 겨울에 추운 것보다는 무거워도 따뜻하게 낫겠죠.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투박하게 생긴 등산화처럼 생긴 신발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뭐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더 이뻐서 깔끔하고. 자, 그리고 큰 특징은 바닥 밑면인데요. 우리가 겨울에 되면 산악주행을 하다 보면은 눈 때문에 끌고 다녀야 될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다른 제품들이랑 다르게 이 고무들이 되게 소프트합니다. 네, 고무들이 되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무들이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딱딱해져요. 경화된다라고 해야 되나? 네, 딱딱해지는데 조금 더 좋은 접지력을 위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고무들로 밑창을 만들어서 겨울에 이제 걸어 다녀도 조금 더 접지력을 좋게끔
만들었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 신발 역시도 토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내리막길 내려갈 때 발이 비틀리는 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모양을 잡아줄 수 있도록 토발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신발별로 장르별로 MTB 클릿 신발들 알아봤는데요. 자, 모든 클릿이 다 똑같다라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셔서 조금 더 편안한 라이딩을 하시길 바랍니다.